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진표 국회의장님과 선배 동료 여러분,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김홍걸 위원입니다. 저는 윤석열 정부의 외교 참사와 관련하여 정부와 여당으로부터 김대중이란 이름이 더 이상 들리지 않기를 간절히 희망합니다. 정부는 대일 굴욕 외교의 실패를 결단이라는 이름으로 위장하기 위하여 김대중 대통령님의 함자를 끌어다 붙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의 대일 외교는 김대중 정신을 이은 성과가 아닌 외교의 근본도 질서도 모두 상실한 참사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역사에 대한 성찰이 이루어질 때 공동 번영의 미래도 함께 열어갈 수 있다. 가해자와 피해자라는 역사적 입장은 천년의 역사가 흘러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해당 발언을 누가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글쎄요, 일본의 정치인도 한 것 같고 또 우리 박근혜 대통령께서 한번 하시지 않으셨던가 싶습니다. 예, 탄핵된 대통령 박근혜 씨가 한 말입니다. 당시에 박근혜 씨 발언을 찬양하기에 바빴던 사람들이 지금은 과거에 집착하지 말고 미래로 가자고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 이후에 정부와 여당은 하루에도 몇 번씩 김대중 결단을 외치고 있습니다만 정작 일본 측은 김대중 대통령님의 함자조차 입에 담지 않고 있습니다. 과거 아베 총리는 아베 담화가 무라야마 담화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규정했고 식민 지배를 공식적으로 사과한 무라야마 총리는 아베 담화를 강하게 비난한 바 있습니다. 역대 내각 계승이란 서로가 모순되는 무라야마 담화와 아베 담화를 포함해서 김대중 오부치 선언 등을 한꺼번에 언급한 뒤에 그중에 입맛에 맞는 것만 골라서 계승하겠다는 뜻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김대중 오부치 선언 후에도 일본의 역사 왜곡 문제에 대해서 당시 주일 대사를 소환했습니다. 햇볕 정책 기조에서도 연평해전 당시에 북에게 단호하게 대처했습니다. 즉 김대중 정부는 필요할 때는 강경한 대응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는 일본에 양보만 했지 단호한 면을 보여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히 우리 정부의 입장으로서 얘기를 하고 또 여기 관련 대사관에 당사자도 대사관에서 일하는 외교관을 조치해서 항의를 분명히 전달하고 총리님은 그 정도도 당노한 조치라고 보시는군요. 한국 정부로서는 분명히 문제로서 제기를 할 것은 하겠다 하는 그러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최근에 상대방의 선의에 기대는 가짜 평화가 아닌 스스로의 힘으로 이루어내는 평화를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정상회담 전후에 일본의 태도를 봤을 때 일본의 경우는 성의 있는 선의의 호응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보는데 정부는 왜 그렇게 기대를 하는 것입니까? 한일 간의 관계가 계속 악화된 상태에서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그대로 유지해가지고는 개선의 기회도 없다. 지속적으로 관계가 개선돼 나가고 협의해 나간다면 그러한 일본으로서 우리가 원하는 그러한 문제들도 좀 더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질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외교부 장관은 강제동원이 없었다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일본 국내 정치적 상황이 관련돼 있었다고 생각한다면서 대신 변명을 해줬는데요. 그렇다면은 일본 선거 이후에는 일본의 성의 있는 조치가 나올 거라고 기대하시는지 일본의 그 성의는 언제까지 기대하실 겁니까? 그러니까 기다려도 일본이 화답을 안 하면 우리 측이 잘못 판단했다는 걸 인정하시겠습니까? 뭐를 주고받고 하고 시간을 정하고 이거보다는 앞으로 한일 간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개선이 되면
그런 것을 개선할 수 있는 여지는 훨씬 커진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일방적으로 우리가 그거를 기대하고 기다리고 뭐 이런 것보다 하는 우리의 좀 그런 독자적인 그러한 그 조치를 시작을 했다. 외교 협상이 원래 주고 받는 것인데 너무 너그러우신 것 같습니다. 일본 언론은 윤석열 대통령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시간이 걸려도 한국 국민의 이해를 구하겠다고 말했다 이렇게 보도하고, 일본 정치인들은 윤 대통령에게 독도 위안부 얘기를 했다면서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정부는 제대로 반박을 못합니다. 그러면서 여당은 야당이 반일 정서를 불러일으킨다고 하고 한국 정부의 말을 믿으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 언론이 가짜 뉴스를 보도하고 있다면 정식으로 항의하고, 일본 정치인에 대해서도 왜 거짓말을 하느냐고 공식 항의해야 정상인데 왜 그렇게 못합니까? 분명히 일본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왜 오해를 하느냐, 왜 가짜 뉴스를 믿느냐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정부나 대통령 쪽에서 오해받을 행동을 안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일본 정부에 대해서 그러한 문제에 대해서 우리의 어떤 문제를 제기하고 일본 정부가 좀 더 노력을 해주기를 그렇게 강력하게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총리님은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자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할 반인륜적 범죄이고 끝까지 해결해야 할 사안이다 하는 일본의 주장에 동의하시죠? 그거는 우리의 납북자가 있다면, 또 우리 그 국군 포로의 문제가 있다면 그런 문제는 대개 뭐 비슷한 성격의 문제 아니냐 이렇게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인권적 차원에서 납치자의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이러한 그 보편적 가치를 같이 하는 일본의 입장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는 동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일본은 4, 50년 된 일본인 납치자 문제는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80년 된 강제 동원 문제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그러니까 하나는 끝까지 해결해야 하고 하나는 가해자의 사과가 없을 것 같으니 그냥 덮어두고 미래로 가자고 하는 기준이 뭡니까? 피해자의 국적입니까? 한국 사람의 희생이 일본인의 희생보다 가치가 없습니까? 그러한 외교적인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납치자 문제는 뭐 명실상부하게 그거는 분명히 그거는 이제 법 위반이고 국제법 위반이고 인권적 문제지만, 이 강제 동원 희생자에 대해서는 우리는 분명히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한일 간에 65년도부터 우리가 여러 번 했었던 그런 입장은 조금 다를 수 있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왜 일본의 그런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서 정부가 지적을 안 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거는 지적을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문제로 인해서 한일 간의 문제가 너무나 경색이 돼가지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징용 그 피해자에 대해서도 배려를 하고 전통적인 국제법적인 해석도 어느 정도 고려를 하면서 하나의 그런 해결책을 마련한 것이 이번에 그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방안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부는 기금을 통한 제3자 변제라는 대안을 구상했을 때 얼마나 많은 기업이 이 기금에 참여할 거라고 예상했습니까? 한국 기업 말씀드리는 겁니다. 한국 기업이요? 기금. 저는 자발적으로 좀 기여를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생각합니다. 몇 개 기업이 얼마나 내리라고 예상하셨습니까? 저희는 뭐 얼마를 낼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는 그거는 기업들의 자율적인 판단에 맡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요할 수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 계획 없이 내놓은 해법이란 걸 알 수 있는데요. 청구권 백서에 나온 기업들을 대상으로 확인해 봤는데 전부 그럴 예정이 없다는 입장이고, 일부 기업은 그렇게 하면 배임이란 얘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또 제일교포 한 분이 5천만 원을 기부했는데 정부의
당초 구상에 제1교포 참여도 포함되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제1교포들은 강제동원 피해자의 후손도 있고 일본 사회에서 차별을 받으면서 정착해온 사람이 다수입니다. 전범기업의 빚을 왜 이분들이 갚아야 합니까? 정부의 입장이 뭡니까? 글쎄요, 그 빚 문제는 제3자 배상의 방법으로 결정을 했고 현재 대법원에서 판결금으로서 지불을 해야 하는 그러한 그 재원은 현재 거기에 그 재단의 기금에 기부를 하겠다는 분들로서 일단 현재의 그 판결금은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저희는 판단을 했습니다. 우리 정부가 대통령 말씀대로 전범 기업에 대한 구상권을 포기하는 것이 배임 행위입니까? 아닙니까? 이 구상권을 행사한다 그러면 현재의 경색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러한 것을 상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한 그 상정에 대비해서 이것이 배임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지금 판단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외교부 담당 국장은 분명히 정상회담 전에 구상권 포기하면 배임이 된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렇게 정부 내에서도 입장이 오락가락하니까 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일본 국민 68%가 이번 회담으로 한일 관계 개선의 길로 갈 수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결국 우리 국민에게는 상처를, 일본 국민에게는 불신만 심어준 꼴입니다. 우리 정부의 비현실적 해법을 일본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정부는 일본에 통 큰 양보를 했다고 하는데 일제강제동원 3자 변제 해법에 대해서 국민의 60%가 반대하고 있습니다. 국민 설득 과정도 없이 통 큰 결정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협상 자체를 우리가 포기했고 일본에게도 불가능한 일을 약속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협상은 1대1의 협상을 한 것은 아닙니다. 이 문제는 지지율을 보고 이렇게 결정을 한 것은 아니다. 이거는 결국 한일 간의 미래를 보기 위한, 미래를 보고 결정한 하나의 결단이다.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민 설득하는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으로 들리는데요. 설득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대통령 방미 일정을 두고 안보실장 주미대사 등 중요한 자리들이 다 교체되거나 공석입니다. 극히 신중하게 해야 할 외교 안보 인사를 무질서하게 마구잡이로 조치하고 있습니다.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서 총리님 성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성공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방미 준비 잘 되고 있습니까? 저는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는데 김성한 안보실장을 갑자기 교체해서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쓰고 있는 분이 제일 잘 알지 않겠습니까? 대통령실 입장이 하루 만에 바뀌었는데 그럼 하루 만에 쓰시는 분이 변덕을 부리신 거네요? 글쎄요. 과거 주미 대사를 하셨는데 국빈 방문 앞두고 이런 일이 발생해도 지장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지장 없습니다. 모든 것이 조금은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고 근데 방미 일정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갑자기 중요한 협상 상대인 대사가 없어지고 대리 대사가 맡게 됐는데 미국 측이 얼마나 황당하겠습니까? 근데 대사 대리가 맡아도 괜찮다고 생각하신다면 그럼 대사가 있을 이유가 없는 거 아닌가요? 대리 대사는 항상 대사가 그런 여러 가지 일로 유고시에는 일을 바로 이어갈 수 있도록 준비를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거는 시스템이 일하는 것이니까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총리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안부 차관님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양금덕 할머니 서훈 문제 정상회담 때문에 미룬 거라고 치더라도 이제는 회담도 끝났는데요. 서훈 수여 진행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인권위, 행안위, 외교부가 논의하면 되는 거라고 보는데 절차상 어느 부처가 먼저 시작해야 합니까? 작년 12월 1일자 이제 저희 서훈 초청권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서훈에 관한 의안을 만들어서 차관의 국무회의를 거쳐서 이제 대통령이 결정하는 그런 절차 중에 차관의 각 관계부처 협의 중에 외교부의 이견이 있어서 일단 그 국무회의 상정을 보류하고 현재까지 초청 기관인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철회를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가 초청권자인 국가인권위원회와 그리고 외교부하고 합의가 된다면 당장이라도 저희들 차관이 국무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럼 외교부와 인권위 문제란 말씀이죠? 네, 현재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외교부 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방금 얘기 나온 서훈 부분 진행하실 겁니까? 안 하실 겁니까? 네, 저는 적절한 시점이 되면 다시 검토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언제입니까? 일단 주무부처는 국가인권위원회니까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인권위는 외교부가 피하고 있다고 그러는데. 저희는 분명히 지난번에도요. 국가인권위원회 저희가 공문으로 입장을 보낼 때도 다시 검토할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본 대사관에서 일본 교과서 개정 방향에 대한 동향을 파악하는 걸로 제가 아는데요. 정무라인에서. 그렇습니다. 일본 역사 교과서 왜곡 동향 정확히 언제 파악했습니까? 정상회담 전입니까? 후입니까? 시점을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도 나오는 내용은 다 발표가 된다 하면 확인하는 거니까요. 다만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는 것은 이미 알고 있었고요. 제가 걱정하는 것은 이런 역사 교육을 받고 자란 일본의 미래 세대가 대한민국을 적대시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런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미래지향적인 것입니다. 안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예, 공감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발표된 교과서의 내용을 정밀하게 검토해서 일본 측에 시정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통일부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대통령께서 북한의 퍼주기를 중단해라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다들 아는 내용이지만 2011년 이후 단 한 번도 북한의 대규모 지원이 간 적이 없습니다. 대체 뭘 중단하라고 하신 겁니까? 비핵화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부분을 아주 강하게 강조하신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대통령이 국정 운영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도 파악 못하고 정치적 발언하신 것 같이 들리는데요. 그건 사실과 다릅니다. 예, 됐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국방부 장관님 잠깐 나와 주십시오. 지소미아 복원에 대해서 한국 측이 구체적으로 얻는 것은 없으면서 주는 것이 너무 많다 이런 말이 많습니다. 특히 앞으로 실시간으로 미사일 발사 데이터까지 공유하는 등 이 군사 동맹 수준의 정보를 교환한다고 하는데 독도를 두고 영토 분쟁이 있다고 주장하는 국가와 군사 동맹 수준으로 협력하는 것이 말이 됩니까? 저희 일본과 군사 동맹 수준까지는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쟁 가능한 일본이 한반도 평화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고 보십니까? 일본은 기본적으로 평화헌법 존중하고 그다음에 지역 내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들어가 주셔도 좋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 국회 연설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과거를 직시한다는 것은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인식하는 것이고 미래를 지향한다는 것은 인식된 사실에서 교훈을 찾고 보다 나은 내일을 함께 모색한다는 뜻이다. 일본에게는 과거를 직시하고 역사를 두렵게 여기는 진정한 용기가 필요하고 한국은 일본의 변화된 모습을 올바르게 평가하면서 미래의 가능성에 대한 희망을 찾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번 회담 이후 미래에 대한 희망, 용기는커녕 의문과 혼란만 남았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이번 회담에서 불신과 불안만 안겼습니다.
이번 윤석열 정부의 무능, 오만, 독선, 불통 외교, 대일 굴욕 외교 참사 반드시 명명백백히 밝혀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정조사가 꼭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